제 딴에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연출이면 그러니까. 진짜 그 전구 하나 나가도 제 책임인데 근데 그 전구는 갈면 되고 그 문제는 또 그걸로 풀면 되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라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정말 하나 있는 건 아마 오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설마 저 여자가 뭐가 없겠어. 그렇잖아요. 다 좋진 않을 거야. 다 좋지. 뭔가 안 좋을 수 있을 거야. 뭔가를 좀 집어내고 싶은가 어떻게 보다. 사람이 다 행복해. 근데 정말 잘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해요. 네, 그게 그냥 싫은가 봐요, 사람들이. 캐치 못한 거 있으면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 저는 이제 다른 저희 후배들,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과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케어를 해줄 때가 많다 보니까 내가 놓친 게 있나? 그거에 도움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삶에 우리 감독님이 만족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중요한 거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첫째, 우리가 의학과 과학과 이런 위생과 이런 게 좋아지면서 수명이 100살 정도를 기대해요. 그러면 이제 딱 반 정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반의 인생. 두 번째는 애들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여기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 나의 삶, 나라는 사람을 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검해 주세요. 네.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뭐. 네. 근데 네. 그 네. 박가희님 그 인터뷰를 보다가요. 뭔가 눈에 띈 장면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고 얘기하실게요. 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하는데 이제 되게 모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기 소리가 맹 들리는 상황이에요. 잘 때 모기를 그냥 잡고 잔다. 무시하고 잔다. 잡고 잔다. 그 소리 때문에. 소리 때문에? 그거 안 들려요? 그거 들릴 텐데 이거 엄청 세잖아요. 그 주파수가 오. 잘 때 약간 그런 소음 들리시는 거 좀 민감하신가 봐요. 네. 수도꼭지 좀 그래서 누가 냉장고 소리 안 나는 냉장고 개발했으면 저 1억 주고도 그 냉장고 살 것 같아요. 냉장고 그 냉장고 소음도 되게 예민하고. 이 얕은 전기 소리 있잖아요. 뭐 이 꽂아 놓은 소리 그런 거 주변에 없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수명에 영향을 주시나? 예. 평균 평생 많으면 4시간, 요즘은 간혹 5시간. 4시간, 5시간이요? 누워서 한참 있어야 되고 생각 정리 좀 하고. 예. 이 앞뒤가 시간이 좀 길어요. 이거 너무 힘든데. 네. 근데 저는 그게 기준인 줄 알았어요. 내다쓰기 네.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깨달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면 업어가도 모르는 정도로 자는 걸 몰랐어요. 다 저처럼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잠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아셨구나. 아니 이 선잠, 네, 설잠. 설잠. 네. 저는 다 주로 알거든요. 밤에 있었던 일. 시계가 깊게 좀. 저 시계 없어요 집에. 그래서 안 누워요. 시계 소리 때문에요? 네, 시계 이 반복되는 초침 소리 소리에 모든 게 다 음악으로 들리고 해서 그걸 끊기 위해서. 네. 아니 이게 좀 저는 선잠 자긴 하는데 또 푹 잘 때는 어느 정도로 푹 자냐면은 모기가 눈을 물었어요. 그 아기 때나 눈에 물리는 거. 아기들은 정말 확 기절하잖아요. 그 작년에 물렸거든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진짜.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네.
예민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소리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게 데시벨별로요. 예, 조용한 밤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는가? 어디까지 그냥 좀 견뎌낼 수 있는가? 네, 이렇게 본다면 어디까지 참아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자연 소리는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 아, 그게 오히려 커도. 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보다 그 종류의 소리인 것 같아요. 네. 막 시냇물 소리, 뭐 바람 소리. 예, 그거 빗소리 좋아해서 오히려 창문 다 열고 네. 어떨 때는 양철판 좀 깔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 들으려고. 떨어지고. 네. 네. 왜냐면 너무 조용한 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속삭임부터는 속삭이는 거. 아, 사람, 그러니까 맞아. 전기 소리. 그다음 바로 냉장고거든요, 선생님. 어. 속삭임 다음이 냉장고. 냉장고. 네. 30데시벨부터는 안 되시는 거는. 미소포니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미소포니아?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어로 미소스라는 게 이제 약간 혐오감. 그다음에 포네, 이게 소리거든요. 어떤 특정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이거 관련되는 이제 대뇌가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거라든가 또는 그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이 되는 뇌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네, 음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재능이라고도 또 볼 수 있죠. 네, 그 도움이 되죠.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으면 틀린 거, 안 좋은 거를.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교하게 소리에 예민하고 이 예민한 것이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불편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긴 하는데요. 밤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소리들이 들리면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딱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소리에. 이 소리가 딱 들리면 이제 딱 각성이 돼서 뇌가 깨니까 사실 이제 잠이 드는 데는 좀 어떻게 보면 네. 방해 요소가 좀 될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네. 굉장히 잠을 적게 주무시고 잠드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시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어느 집에 살았을 때부터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더라고요. 그 집에 제가 4살 때 저희가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왜 옛날 그때 부산에는 일본식 집들이 네네네. 많았으니까 그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나무로 체스보드 이 바둑판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밤마다 새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저희 가족은 다 자고 불러도 아무도 답을 안 하고 저만 멀뚱멀뚱하게 깨서 밤마다 그걸 새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는 옛날 저거시계였잖아요. 댕그랑. 그렇죠. 괴종식이에요? 네, 예. 네. 몇 번 네.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2개까지 꼭 가는 거. 그럼 2시요? 예, 새벽 2시까지. 근데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걸 끊기 위해서 제가 집에 제일 많이 돈으로 투자하는 게 침대와 침구예요. 제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저는 옷은 돈 안 쓰거든요. 정말 맨날 그 똑같은 추리닝 바지인데 침구. 네. 그 잠이 제일 취약점인 줄 아니까. 그래서 딱 제 상황대로 자야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른데 뭐 출장이나 가시면 잘 못 주무시겠네요. 근데 또 호텔방이나 이런 뭘 한다 그러죠? 외박은 또 잘 자요. 왜냐하면 주변에 딴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많은 방에 잘 수 있다라는 거. 그 어떨 때는, 소근되는 소리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저 사람들은 놀고 있으니까 날 내버려 두겠지. 자기네들끼리 잘 놀고 있으니 그러면 구석에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지방 공연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슬슬 찾은 방식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 침대가 제일 좋죠. 네.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소리 예민한 거가 어떨 때는 좀 일상생활에 약간 불편할 때도 있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들리는 소리도까지도 네네.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그 화요일 아침에 청소차가 와야 돼요. 동네에. 그럼 깨잖아요. 근데 안 와. 안 정말. 왔어. 근데 그거까지 감지하고 깨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이때쯤에는 이 소리 들려야 되겠어요. 듣기도 싫은데 그래서 깨는데 또 안 들리면 왜 오늘 안 오지? 왜 안 하지? 오, 진짜요? 그래서 우와. 그게 그냥 그래서 그 헬기가 산불을 끄기 위해서 1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파티하는 애들 실어 날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싫은 거예요. 옆집에 뭐 말하자면 초상이 나서 밖에서 곡하고 있으면 오케이. 근데 단지 어린애들이 이거 놀기 위해서. 폭죽 이거 하고 동네 동물들 다 놀래고 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들이 더 많이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 실제보다. 근데 평소에는 집에서는 냉장고를 저쪽 끝에 둬야 그리고 우리 쭉 들어보니까 우리 감독님이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지방 공연을 가면 이제 큰 방을 잡아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이 끝나고 왁자지껄 뭘 먹을 때는 공연을 끝냈으니까 여기서는 즐겁게 노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이제 인지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 자리에서는 떠들고 있어도 잠을 주무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싸워 단원끼리 싸우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소리가 맞아요.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이 상황이 또는 이 상황에 따른 소리가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게 중요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이유, 원리 네네. 그런 게 되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MMPI를 우리 감독님을 사전에 했어요. 근데 저는 꽤 그 결과가 정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감독님 두려워. MMPI는 일단 매우 합리적인 분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이시고 분석적이시고, 네, 분석적이시더라고요.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시고요. 상당히 그 공정함. 네, 이런 거에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중요해라는 본인의 기준과 가치관이 분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한테는 좀 힘들 거예요. 되게 정의파이고 그걸 위해서 막 주차장 아저씨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요. 법대로 그 어쨌든 쓰여진 지금 그 나라의 뭐 그 상황에서의 법대로 그리고 되게 진실 엄청 따지는 사람이고요. 진실. 그 원리 원칙, 원리 원칙. 그 원리 원칙.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의 그 원리부터 따지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유난히 네. 예민한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교황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이제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행복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것만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삶의 행복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는 참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은 본인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소리에 예민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의식 상태로 나를 내가 잘 확인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약간 그런 면도 우리 그런 것 있으신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인생을 좀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하는데요. 네. 제 눈에 가장 확 띄었던 점이 있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하는 생각
논쟁거리예요. 깻잎 반찬 같은 거 현정 씨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 뜨겁죠 이거. 남자친구가 이제 깻잎을 이렇게 먹으러 뛰고 있는데 그거를 내 친구가 떼줘요. 오케이예요? 아니면 나 오케이? 오케이. 떼줘도 돼요. 내 친구가 내 애인의 패딩을 지가 올려줘. 오케이? 나 오케이. 이건 안 되지. 친구가 내 패딩을. 그것도 괜찮아요. 네. 뭐 본인이 못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해줘도 돼요. 네. 진짜요? 아니면 지금 이 남자가 진짜 무능력한 남자네. 지금 얘를 드신 남자가 자크도 못 올리고 신발끈도 못 묶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런 남자는. 짜증나서. 지 신발끈 하나 못 먹고. 왜 지가 올리지 이렇게? 첫사랑은 잊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제 첫사랑은 잊을 수 없어요. 저 쉽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친구고 시와 글을 되게 많이 써줬던 뭐라고 하죠? 노트 주잖아요. 이렇게 건네. 그래서 펴봤더니 시였어요. 정확히 제목도 기억나. Dog Day Afternoon.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나? 했는데 글도 잘 쓰고 해서 그냥 네. 고백 혹은 약간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 제목이 있어요. 아니요, 호강을 표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제가 빠진 거죠. 나 너 멋진 것 같아 하면 오케이. 진짜 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게 재미가 없었지. 근데 자기 시를 써놓은 거를 그냥 준 거예요. 시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리고 너무 비상했던 친구여서 근데 되게 멋진 추억들? 네. 오. 덕데이 애프터는. 달 같은 날에 오고. 진짜로요? 우리가 인생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바로 마음입니다. 네. 해야지. 네. 아까 이렇게 밸런스 게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롭게 봤어요. 네, 왜냐하면 감독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쿨하기도 하고 답이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별로 고민 없이 오케이 이렇게. 저는 감독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싹 스치냐면요. 우리 감독님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간 정서적으로 거리를 좀 두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거든요. 정확해요. 그러세요? 네. 들어볼까요? 네. 그게 일단 저희가 하루 일하러 나가면 뭐 1000석 객석이잖아요. 주로 1200, 1500. 연주자들 20명, 배우들 30, 40명.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하고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작품 끝나면 안 보거든요. 또 다음에 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다음 작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렌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작품을 앞에 잊어버려야 되고 그걸 싹 지워야 다음 거에 올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뮤지컬 뭐 연극 용어에서 우리가 클렌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과 제가 소셜하게 보는 사람들은 진짜 한 몇 명밖에 안 돼요. 조금 좀 서툴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냥 나 친구들 보러 나갈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밥도 혼자 좀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좋아해요. 혼자 밥 먹는 거. 밖에 나가더라도 영화 혼자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이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인간관계에서 뭔가 거리를 좀 두고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멘탈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좀 뭔가 이렇게 투여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조금 홀드하고 있는 세이브하고 있는 느낌 이렇게 저축하듯이 이렇게 네.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네.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걸 네. 그냥 몇 명한테만 네. 부어 넣는 거인 스타일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마음은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정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주고받아지면 감독님 같이 왜 일의 완성도 높이는 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약간 방해가 되고 소모적이고 별로 좀 효율성이 없고 영양가가 없다고 느껴지는 면이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정확히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일할 때죠. 왜냐하면 주로 개인사 생활은 못 보시니까 다들 엄청 까다롭다. 까다롭다. 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 생각하면 엄청 그 까탈스럽게 일한다. 뭐 그게 뭘 향해서 가는 거인지는 뭐 완벽도 아니고 어쨌든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대놓고. 오. 그래서 좀 저희 제작진이 박할린 씨의 이미지에 대해서 네. 좀 찾아봤대요. 아 그래요? 아, 조사가 있어요? 아, 거기 마녀도 있을 텐데. 마녀요? 네. 마녀? 네. 전혀 아니에요. 달라요? 몇 가지 마녀가 있어요. 몇 가지 마녀. 한 가지도 아니고. 예, 서쪽 연습실의 사악한 마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예요? 까탈. 네. 욕쟁이 아, 마녀, 욕쟁이. 아, 예. 그다음에 저승사자. 정말? 그러니까 저승사자? 되게 까탈스럽고 예, 일에 있어서 예, 되게 좀 까탈.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알고 있고 일에서는 그래요. 일에서는 네. 그 연습실 그 사각에 딱 들어가면 조금 뭐 사람을 건드릴 줄을 알아요, 제가. 어디를 건드려야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스폰 철사님이라고 네, 하셨구나. 그래서 좀 세죠. 근데 다 일을 해내기 위해서인 거지. 제 개인 이득은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일터에서는 제가 좀 제가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요. 어떤 점들이 아주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이냐 하면요. 우리 감독님은 대인관계도 일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원만한 편이세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뭔가 작품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작품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정말 징하게 서로 그냥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이 딱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끝남과 동시에 관계도 정리가 잘 되는 거죠. 잘 이어지지 않는 편이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다 이제 친분 관계가 돼서 작품이 끝나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제 이런다면 감독님은 일 중심으로 대인관계가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 중심에서의 대인관계에서 감정은 일에 방해가 되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출연자가 너무 힘들어. 내가 목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목이 아파도 할 거 해야지. 목이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어쩔 거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은 냉혈 막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가 일을 더 완성도를 높이고 맡은 일의 책임을 완수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으로 대인관계가 대부분 돌아가시는 것 같고요. 진짜 일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가까워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작업에서 실수하면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아마 마다하는 네. 게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왠지 조금 사적인 관계에서의 대인관계는 아주 최소한 그 이외에는 감독님은 사람 자체가 타인한테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네. 같아요. 그게 무슨 이기적인 거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자기 중심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나한테 많아서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더 노력하는 거, 내가 더 발전하는 거, 내가 뭘 잘못한 걸 어떻게 잘못했지, 이걸 어떻게 고칠까?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감독님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해야 되고 내가 자긍심을 느껴야 되고 내가 자부심을 느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잘했다고 그래도 내가 오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막 더 집에 가서 복기를 하면서 막 노력을 하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어피니언은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게 몇 명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아주 소수의. 그리고 그 정말 그냥 밥만 먹으러 만나는 친구들, 오래 가는 사람들 딱 한 10명 안에 들어서 2-3 달 안에 한 번씩 만나서 정말 즐겁게 있다가 딱 헤어지고 서로가 케어를 하지만 그 매일 이렇게 친구 전화는 없어요. 그냥 하도 학교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그 왜 고등학교 동기 네. 동창. 동창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친구들은 다 끊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만나서. 소셜 형성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살아남은 관계들은 짙게 오래 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혹시 이렇게 누가 그리워본 적이 있어요? 그립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보고 싶다든가 그립다든가 그런 그리움 이런 거는 좀 없으세요? 내가 그리운 게 지금 혜태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아니요. 우리 삽살개가 이름이 혜태예요. 아, 네. 15년, 6년 살고 이제 저도 보냈는데 가을 되면 또 이 그 가을 색깔 있잖아요. 그 네네. 걔가 이 황삽이어가지고 그 산에 매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에 가면 이거 밟으면 있는 소리. 혜태 생각. 근데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안 그립고 동물이 그리우면 내가 어떤 사람이지라고 지금 말을 먼저 선뜻하기가 그랬는데 사람 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저희가 잘 보내드렸고 뭐 친할머니도 잘 보내드리고 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없고 그 저희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제가 엄마랑 물리적으로 같은 집에 사는 게 12년이더라고요. 네, 12년이고 그 혜태가 죽는 날 세봤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혜태를 길렀고 한국에서 혜태를 보냈어요. 그래서 세보니까 이제 16년째. 혜태가 나의 그 한국의 모든 삶을 알았던 유일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기는 그리워요. 네, 단어. 그러니까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굉장히 좋은 관계여도 되게 부모랑 애완견이나 애완묘처럼 그렇게 밖에 외출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붙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이렇게 무슨 동물한테 그러지만 보낸 시간이 많고 붙어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그 마음이 각별할 수 있죠. 네, 사실은요. 네. 그래서 더 그리울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네. Common sense tells me kiss the girl goodbye. Common sense tells me leave it all behind. Common sense says the girl's not worth my time. But common sense. 또 오늘 이렇게 좀 우리 감독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앞으로 또 향이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좀 더 삶이 풍요롭고 더 좀 행복하고 더 의미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많이 해봤어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 조금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는 아주 철저하시고 혹독하시니까 약간 깨알 팁을 좀 드린다면. 일 중심으로 만난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도 약간 오글거리는 인사 정도. 네. 벌써 네. 어려우세요? 아니, 아주 잠깐 하는 거죠. 잠깐 오글거리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힘들어. 네.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도 하거든요. 나도 안 돼. 이거 안 돼요? 저 그거 안 못해요. 되셨군요. 이거라도. 간혹은 이렇게는 해요. 네. 요것도 쉬운데. 그거는 저희 DNA에 없어요. 마음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잘 전하지 못해서요. 그게 이제 힘겨운 거를 좀 넘어서 이제 조금 몸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몸에서 반응. 네, 몸이 좀 어디가 아프다거나 뭐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게 고민이어서. 네. 사실 이제 왜 이게 화가 나면은 화병 난다는 얘기는 들어도 할 말 못했다 그래서 막 병일 수 있지 근데. 이게 막 몸에 이렇게 반응이 막 나타나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화병 아닌가?
정확하게 우리 소유 씨의 마음을 좀 따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네.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말하기 힘들다 하는 특별한 주제가 좀 있으세요? 저는 누가 저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기보다 요새 말하기 힘든 주제일수록 더 말하는 게 힘들어져요. 예를 들면 좀 누군가 부당함을 당했을 때 속에서 말을 하고 싶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에 맞는 정확한 단어와 상대방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한 단어를 찾느라 말을 못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파요. 말을 못해서. 네. 그게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술자리에서 어떤 선배님이 자기의 반려 강아지를 키우다가 걔가 말을 안 들어서 머리를 때렸는데 그 뒤에 걔가 잘 못 걷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네, 근데 그게 그 선배님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 지금처럼 반려동물이 가족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셨던 걸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분은 학대인지 모르고 그 행동을 하셨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몸이 떨리기 시작했나 봐요. 그냥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선배님 그런 발언은 지금 옳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은 자리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좀 부끄러워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았어요. 혹시나 나중에 그 선배님을 만나면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를 한 번쯤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우연히 밖에서 이제 그 선배님을 만났거든요. 도망갔어요, 제가. 말을 못 할까 봐. 불편해서. 아. 네, 다시 그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더 부끄러운 거지. 근데 사실 이제 그 SNS에서 신소유 씨가 그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네. 게시물을 올려서 그때도 네. 기사가 좀 많이 나긴 네, 네.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소신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할 말을 다 하시는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언을 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확실하면 말하면 되는데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걸 못하고 혼자 송아리를 하는 게 스스로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가장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애기 언제 낳을 거야? 라는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이가 아예 어릴 때면 이제 천천히 준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38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살짝 나이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아이 언제 낳을 거야? 그래서 아직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야, 네 나이가 있는데 빨리 낳아. 이 말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2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대답을 회피해 오다가 제가 그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애기 생각은 있어?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고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심장 두근거리면 안 멈춰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이게 구토 반응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들었는데. 네, 근데 저도 어려웠던 게 분명히 저한테 호의적으로 결혼을 했으니 뭐 아이를 가져야지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똑부러지게 제 마음을 얘기를 못했고 계속 삭히고 있다가 이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왜 모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이거에 불편한 거를 가슴에 계속 담아두고 있을까? 남편은 이 얘기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은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말을 해. 대체 뭐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소율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네. 소율 씨가 난 사실 거기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못했어.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막 몸이 아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요. 신체화 증상. 네네. 그러니까 뇌와 마음과 장기,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대뇌에서는 이거 안정된 상태가 아니네. 이게 뭔가 내가 더 내 몸과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변화하고 움직여야 되네? 왜 우리 구급차가 막 삐요삐요 하면 이거 빨리 내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처럼 스트레스나 위기에 따른 대뇌의 반응이 거기서 다시 장기에 신호를 보내서 나타난 다양한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체와 양상이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께서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이 막 도와줬는데 국어를 꿍시렁 댔던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생각나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게 더 이상적이었을까? 어떤 게 더 좋았을까? 혹은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까? 나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계속 많아질 바에야 잠을 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났는데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이 휩싸이면 또 자고 싶고 하다가 하루 종일 자요. 근데 전 불면증이 없거든요, 다행히.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자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에요. 네. 쭉 해나가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으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잠이 오기 시작해요. 어제도 충분히 잤는데 또 졸려. 왜냐면 이제 몸과 뇌를 쉬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잠도 그러면 신체 증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잠을 잤더니 더 펑크가 났네. 오늘 하루 종일 써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배가 자꾸 아파요. 배가 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제일 흔한 게 두통과 복통이에요. 머리가 아프고 누워 있어도 또 공부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또 받아. 그래서 드디어 시험 전날에는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시험 날은 위경련 때문에 시험 못 보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시험이 딱 지나고 나면 안 아파요. 그래서 이 신체화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평생 자기가 굉장히 몸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아프니까. 가만히 보면 종합병원이야. 여기저기. 그래서 요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맨날 본인의 몸이 약하대.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검사도 자주 해. 심장이 너무 뛸 때 심장이 안 좋은 줄 알고 실제로 네네. 병원에 갔어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교감 신경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부교감 신경이 높구나 이러고 말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건강해요, 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신체화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꾀병하고는 다른 거죠. 뭔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나를 지키기 위한 다른 재배치가 일어나고 이제 반응이 생기는 건데 위가 아프다고 해서 위 자체 문제가 있다든가 심장이 좀 빨리 뛴다고 해서 심장에 왜 심근경색이라든가 뭐 협심증 이런 거 같은 심장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증상은 나타나지만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네. 우리 소율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네. 소율 씨가 본인의 생각을 네. 편안하게 네.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일단 한편으로 보면 좀 융통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연성과 융통성은 뭐냐면 때와 장소와 사안의 중대성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요. 네. 잘 지냈어? 의 의미를 담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부부한테는요. 애소식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안녕? 이거예요.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편이 여보 우리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나는 아직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같은 질문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소율 씨가 신혼댁이라는 거를 아는 지인이 아유 아이 소식은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를 마치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아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 고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그런 면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었어? 그럴 때는 이제 안녕? 이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안 먹었는데 내가 그럼요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한 거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왜 우리 한국인한테는 밥이 인사잖아요. 헤어질 때 나중에 밥 한 끼 하자라는 말에 네라는 대답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용기 내서 선생님 저랑 나중에 밥 한 끼 해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요라고 말씀하시면 저 좀 기다리게 되잖아요. 언제 선생님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기다리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건성인 대답으로 인사말로 그래요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야 사는 게 엄청 힘들겠다. 진짜. 근데 그렇지 않나요? 자,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은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짜 정직한. 좋은 거야. 정직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지나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즐거웠어요. 영어로 nice to meet you. 이거고요. see you later. 진짜 만나서 밥을 먹을 거면 봐봐 스케줄 봐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박사님? 진짜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럼 잡아요 날짜. 잡아요. 그러면 그래요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나 문화마다 통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통용 언어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본인의 주관적인 의미를 너무 부여하면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용 언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나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이유예요. 네. 부드럽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부족해요. 빈약해요. 빈약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방식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강아지를 그렇게 때렸다는 분은 진짜 때렸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주 고차원적인 유머는 어떤 거냐면 하이 퀄리티의 유머는 그러다 선배님 다음 인생에는 개로 태어나세요. 어떡해 이렇게 하고 말면 이게 상당히 그거 내가 불쾌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행동은 어떻게 나는 우리 선배님이 다음에도 선배님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다음 인생에서 멍멍이로 태어나면 어떡해. 이게 굉장히 고차적인 아주 조크예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에이 좀 뭐라 했지. 진짜죠. 난 진짜인지 믿었네. 우리 선배님 그럴 뿐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약간 조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이게 쉽게 말하면 카드가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왜 크레디트 카드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지. 한도가 부족할 때 요거 쓰다 안 되고 이거 써야 되는데. 신용 등급이 올라가요. 예, 그래요? 여러 가지 하나만 있어요. 이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게 탁 쓸 수 있는 문제 대처의 방식이 너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 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딱 당황했을 때 요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지를 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친 정직함이란 카드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카드가 별로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카드가 없으면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떠한 보통 흔히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네.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잘 서 있지 않으면 그래요. 오히려. 잘 서 있으면 뭐라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흔들리면 그거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그 아이, 못하겠네, 그러면. 네, 아이 얘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누가 아이 뭐 좋은 소식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를 막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니까 떨리고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무지하게 단단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다 못해 지나치게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소율 씨의 마음 안에 정직의 반대말은 네.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죠? 이 얘기를 소율 씨가 결점 없는 너무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은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 결점이 너무 크거나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인간의 도리를 어기면 안 되겠지만 소소한 미숙함이나 그런 면이 다 있어요. 상대를 너무 완벽한 무결점의 기준을 딱 놓고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이고 그 사소한 것이 딱 단서가 되면 이 사람과 오랜 동안 해왔던 어떠한 관계라든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개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게 다 와르르 흔들려 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소율 씨하고 많이 안 만나야지 벗어나는 거지. 조금이라도 자주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자극을 주고받거든요. 네. 주고받다 보면 그 자극에는 좋은 자극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무슨 저런 말을 해 하는 자극들도 있거든. 그러면 이 자극에 이런 게 다 흔들려 버리면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이 두렵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모습을 내가 자꾸 기준 삼나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친구 중에 오래 유지되는 친구가 있으세요? 아니요. 오래 유지되는 친구,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친구 보통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고 이러는데 저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은 커가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멀리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보니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거를 힘들어 하나 봐요. 소율 씨한테 저희가 문항 많은 거 네. MMPI하고 네, 문장 완성 검사 미리 좀 네.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눈여겨 보는 게 다른 사람의 이 소소한 언행에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는 편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난이나 공격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완전히 뭐 오랫동안의 상담을 하고 이런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MMPI에서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의심. 네. 상대에 대한 의심가 저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읽고 싶었는데. 저는 밝은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가? 원래 이렇게 밝은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응답하라 1997을 하면서 밝고 어리고 에너지 넘치고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모습이 생겼어요. 맞다. 국민 노래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 앞에서 밝은 모습을 하고 어색한데도 이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말을 걸고 이게 어느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사실은 저 사람도 나처럼 겉과 속을 좀 다르게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의심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냐면 그건 제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율 씨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게 습자지 같아. 습자지. 종이야. 그래서 상대가 주는 자극이 마치 화선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바로 확 스며들어서 그냥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고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스며들어 버리면 이분이 준 영향에 그냥 내가 다 휘둘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집에 와서 막 떨리고 며칠을 알아눕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좀 되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완벽하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저 같은 줄 알잖아요. 저는 제가 마음에 받는 충격이 흡수가 빠르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흡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뭐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습자지 같은 형태는 결국 감정적으로는 되게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내 기준이 없고 아예 그건 아니야. 이게 없으면 쫙 스며들어서 소율 씨를 확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불안이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온 걸까? 집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교우 관계에서는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우 관계가 좋으려면.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제 진심이 아닌 행동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게 싫어서 막 엄청 퍼주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너하고 이렇게까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저 아이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라면. 그래서 자퇴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할 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부모님 양쪽 다. 근데 보통 반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를 100% 믿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 거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경쟁을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내신 성적도 검정고시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는 너 믿어. 너 믿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책임감 있게 보여줘. 우리는 너를 믿어. 어느 부분에서는 저를 믿고 허용해 주신 것도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왜 자꾸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너무 갈등을 많이 해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관계도 다 놓치고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왜 사람이 불안한 게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자면 어릴 때 부모와의 양육 환경에서 지나치게 허용적이어도 불안해요. 자식이 저 자퇴할래요 이래요. 그러면 물론 공부는 할 수 있는 방식이 많죠. 그리고 어떤 것만이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느냐 그만두게 하느냐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아이와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하고 그래 뭐 널 믿어. 그리고 금방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약간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믿어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퇴를 허락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 얘기는 중간 과정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나누고 이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아닌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느껴보고 이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토론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 기준이 생겨요. 아, 세상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인데 많이 경험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행동해보고 그걸 또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 자기 기준이 생겨요. 근데 그걸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단단해지면 조금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율 씨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덕성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저런 일 맞아요. 막 분노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이거를 유연하게 딱 처리할지가 어떨 때 굉장히 당황하는 면이 있는데 네. 부모님이 사랑하셨지만 어쨌든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그죠. 없기 때문에 딸도 하나고. 요 부분은 우리 소율 씨가 좀 메꿔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제가 계속 나는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편하지가 않으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많이 못 겪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뭐 많이 우려내요. 그리고 배우면 되니까 경험하면 그러니까요.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많이 못 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게 힘든 게 아니지 뭐 앞으로 경험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네네. 편해지네요. 우리 소율 씨가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가치관이 옳음, 선함, 정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죠? 네. 오. 아, 너무 편해져서 굉장히 어려운데 좋아요. 네. 왜냐면 편해질 것 같고 나는 앞으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